오늘 유병헌의 장녀 유섬나가 프랑스에서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아들 또한 이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와 더불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같은 비행기 타고 온다 소문도 났는데요. 사실은 아니고 이 각각 오늘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유섬나는 이 492억의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이렇게 지고 프랑스로 도주했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그간에 송환 판결을 받다가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병헌 사태가 한국에서는 유병헌 일가에 대한 돈 추징이, 즉 구상권 추징, 세월호를 이 당시 구조작업을 하고 또 구조작업에 바지선이나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신수습을 하고 또 그 유가족들이나 이 가족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배상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를 인양을 하는데 2천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정부는 6천억 얼마 어째 했지만은 제가 볼 때 1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부에서 이미 지출된 각 부서별로의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울먹이면서 유병헌 일가로부터 다 추징해서 받아내고 유병헌을 둘러싼 부패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청해진 의원을 돈을 다 빼먹고 특권을 주고 사업권을, 누가 그 망한 회사를 다시 부채를 감면시켜주고, 누가 또 막대한 수천억의 은행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편법으로 회사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유병헌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제가 평소에 이 세월호 사건 일어나기 이후에 주장했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5월 19일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길래 저는 그것만 믿고 열심히 유병헌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언론보다도 더 열심히 파헤치고 제보도 받고 의혹도 제기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은 그래 해놓고 뒤로는 역대 정권들이 뭐가 얽혔는지 전부 다 덮어버리는 추세로 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보도에 50억 골프채가 돌았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있다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권에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근데 그 제보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그럴싸해서 제가 방송에 가서 그걸 폭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의혹 문제 제기를 걸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병헌이 수십만 명의 경찰이 뒤졌다는데 매실밭에서 썩은 시체로 나왔고, 그리고 국가수는 그걸 유병헌 시신이라고 믿으라고, 많은 사람은 유병헌의 검지 잘린 부분이라든지 치아 이런 부분, 또 시체의 부패 강도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아직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검찰이 덮쳤는데 유병헌이 별장에 이중으로 된 벽에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갔다라는 걸, 그게 돈도 있었다라는 걸 한참 지나서 검찰이 발표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뇌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은, 수사본부장은 저한테 그걸 브리핑해 주겠다고 만나자 해서 제가 거절했더니만 다음날 평론가들을 불러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고, 황영수 말이 믿지 말라고 하고, 또 검찰이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언론만 불러가지고, 또 더 불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장하면 하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이상하게 저한테 대한 압박이 들어갔고, 결국 41일 그 땡볕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 조사를 해서 유병헌 배우를 다 밝혀라. 정치권에 있는 유병헌 배우를 다 규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작적으로 투입된 건달 같은 인간이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집회를 방해하길래 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협박을 하길래 고성이 오갔다고 해서 제가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100여 명 모아서 했습니다. 보수단체도 모았는데 처음에 뭔지 모르고 따라왔다가 나중에 청와대가 엄청 싫어했다는 이야기 듣고 다 빠져버렸죠. 이게 나라냐고 제가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료 다 보내면 규명하겠다. 제가 자료 다 보냈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지난번에 구치소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었더만요. 자기 이야기만 하더만요. 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 일에 유병헌 부분에 처리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가라앉은 책임을 유병헌한테 떠넘기려 했는지 어떻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유병헌이 죽었다고 한 뒤부터는 또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말라고 덮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는 꼴을 보고 저는 3인방이고 이것들 다 쫓아내지 않으면 정윤회고 나라 꼬라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고 3인방 찌라시가 터졌을 때 그것들 다 물러가야 했습니다. 근데 유병헌은 박근혜 정부만 연결된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그 이전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 깊숙하게 아래 위로 다 연결됐습니다. 지금요, 언론에는요, 유병헌의 가족이나 유병헌 이름을 이야기하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유섬나가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언론에서 유섬나 이야기를 보도를 제대로 못하는 언론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세력은 막강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신라통 들고 온 사람, 세상에 저도 기질이 센 사람인데 황장수 사무실에요. 뭐 이상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오지 마라 했더니만 아침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올라오고 나니까 신라통 들고 따라 올라와서 니 죽고 내 죽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유병헌 골프채 의혹 문제 제기한다고 장사가 안 된다 합니다. 그거하고 뭔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현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서울 출장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제 강연에 와가 손을 흔들면서 유병헌이 골프채 의혹 관련된 사람 이름 까봐라. 몸 까면 너 비겁한 놈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강연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개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병헌을 뭐 아직도 뭐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면서 언론에 모니터링 한다는 사람은 툭하면 우리 사무실에 전화 와서 유병헌 관련 글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요. 한때 유병헌과 그 종교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탄을 했는데 이제는요. 이들이요. 끝나고 난 뒤에 너네들 우리 많이 씹었으니까 그냥 안 두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유병헌 뿐만 아닙니다. 조이파는요 어떻습니까? 정권을 끼고요 대형으로 해먹다가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체가 드러나거나 그 돈이 다 환수되거나 결탁된 사람이 밝혀지지 않고 가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 판매, 그 사람들 학력이나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허접한 이런 인물들 하나도 밝히지 못할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온 검찰이나 정부 조직이 총동원되구나.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대한민국 검찰도 정말 너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들어왔는데 이대 입학과 관련된 업무 방해하고 또 뭐 청담고등학교 강의에서 각종 이 자료를 속여가지고 대출전했다고 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뇌물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외환관리법 위반, 현지에서 돈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의 수혜자 아닙니까? 뇌물이라든지
더 나아가지고 외압 밀반출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영장에 청구도 기재도 안 됐습니다. 덴마크에서 데려올 때 뭐 항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정유라는 지금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희희낙낙할 겁니다. 요즘 재판정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도 좋지 않다. 서로 긴장이 흐르고 외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삼성은 최순실한테 경영권 승계 도와달라고 77억을 줬다고. 78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소재 코아 스포츠에 한마디로 정유라 독일 승마 지원을 위해서 213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서 36억 3,500만원 정도를 실제 지급했고, 추가로 41억을 말구입 및 부대 비용으로 지급했다는데, 이걸 받는데 정유라가 이 코어 스포츠입니까? 공동 대표이사인데, 공동주주인데 정유라는 이 혐의를 뺐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독일에 주택을 세 채인가 구입한 부분, 거기에 변호사를 갖다가 쓰고 있는 부분, 독일에서 생활비를 갖다가 이렇게 물 쓰듯이 쓰고 한 이런 부분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관리법이나 뇌물수수, 그리고 자금세탁법 방지라든지 업무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을 정유라한테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는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정유라는 자신을 하고 지 아들까지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유병헌과 유승라의 문제에도 똑같은 의혹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유병헌이 혼자서 숲을 헤매다가 자살했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유병헌이 정말로 자살해서 사라져버렸다면 유병헌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이후에 집요하게 유병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사까지도 괴롭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한간에는 유병헌과 관련돼서 구상권이 청구된 재산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따로 정리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폐 중에서요, 무슨 권력이 이렇게 끼어든 다른 적폐보다 더 심각한 적폐가 유병헌과 조이팔 사건에 대한 적폐를 밝히는 겁니다. 이제는 검찰도 자기 사람으로 다 갈아채우고 과거 정권의 의혹들을 다 밝히겠다 하니까 딴 거 빼고 유병헌하고 조이팔 재수사 지시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을 자기 편이라도 다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한 적폐 청산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고는 유병헌이 치고 돈은 국민들이 1조에 가까운 돈을 세금에서 내야 됩니까? 조이팔이 수조 원을 해먹고 날라버렸는데 해수한 돈은 1200억도 안 된다는데, 거기에 피해자들이요, 자살하고 가정이 망가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왜 이걸 외면합니까? 여기에 두 군데 다 뒤에 전현 정치 권력과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결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은 외면을 합니까? 이거 안 하면요, 이게 나라라는 소리 또 제가 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이유가 유병헌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3인방이나 정윤회나 최순실 처리하는 거 우병우를 보면서 만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졸고 앉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다고 하는 빈정거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는 저도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드 빼니만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었다고 보십니까? 자, 유병헌과 조이팔 수사 다시 하세요. 이거 못하면요, 이 정부가 아닙니다.
유성나 데려오면요, 유성나한테 뭔 죄를 물을 겁니까? 딴 사람들 벌써 핵심들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솔직히 제일 센 형을 받은 거는 이 청해진 형은 세월호 그 배에 탔던 선장이나 무슨 그 기관장, 간판장 같은 사람들하고 청해진 해운 사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죄 받은 사람이 유병헌의 각종 회사들에 이름 달고 있던 바지들이 받았고, 유병헌 일가들은요, 형을 얼추 다 살았거나 나왔거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차남은 실제로 유병헌에 이어서 실제 운영을 전담했다라는 차남 유해기는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순진하고 좀 단순한 개입이 낮은 유대균은 잡혀가지고 2년 받았죠. 부인은 풀려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김엄마, 신엄마 대부분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지금도 근세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사들을 상대로, 저 같은 사람 상대로 압박을 하지요. 유병헌이 없고 조직이 흩어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전화하세요. 구원파 저한테 이제 전화하면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찍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조사 안 하고요, 적폐청산요, 진짜 개나 주라 그러십시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요, 유병헌, 조이팔도 최순실, 정유라만큼 수사하고 정유라 똑바로 하십시오. 왜 정유라에 대한 영장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국적기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시간을 절반쯤 날려버리고 어설프게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됩니까? 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돌아가는 꼴이 우습다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뇌물죄 사라지고 풀려난다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요, 말로 가지고 개혁 이야기하지 말고 말로 누가 만리장성을 못 쌓습니까? 유병헌 사건 재수사 지시하고요, 저한테 좀 보내세요. 자료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이팔 사건 다시 조사하고 정유라도 철저하게 다시 영장 청구하세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했는데 얼마나 철저히 공소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적폐청산요, 행동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유병헌 운전기사라고 하던 양 회장이 나중에 징역인가 몇 개월 받았죠. 이 사람이 자수한 다음에 검찰에 갖다 놓을 때 검찰청 앞에서 그 얼굴을 가진 건장한 사람들이 기자들 앞에 그 양혜정이라는 조그만 사람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방치되고 두 번인가 이렇게 계속 방치되었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나라에 제대로 된 공권력이나 정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데 정의 한번 그런 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청해진 해운을 돈을 다 빼먹고 특권을 주고 사업권을, 누가 그 망한 회사를 다시 부채를 감면시켜주고, 누가 또 막대한 수천억의 은행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편법으로 회사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유병헌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제가 평소에 이 세월호 사건 일어나기 이후에 주장했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5월 19일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길래 저는 그것만 믿고 열심히 유병헌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언론보다도 더 열심히 파헤치고 제보도 받고 의혹도 제기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은 그래 해놓고 뒤로는 역대 정권들이 뭐가 얽혔는지 전부 다 덮어버리는 추세로 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보도에 50억 골프채가 돌았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있다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권에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근데 그 제보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그럴싸해서 제가 방송에 가서 그걸 폭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의혹 문제 제기를 걸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병헌이 수십만 명의 경찰이 뒤졌다는데 매실밭에서 썩은 시체로 나왔고, 그리고 국가수는 그걸 유병헌 시신이라고 믿으라고, 많은 사람은 유병헌의 검지 잘린 부분이라든지 치아 이런 부분, 또 시체의 부패 강도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아직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검찰이 덮쳤는데 유병헌이 별장에 이중으로 된 벽에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갔다라는 걸, 그게 돈도 있었다라는 걸 한참 지나서 검찰이 발표하고, 그 당시에 검찰의 수뇌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은, 수사본부장은 저한테 그걸 브리핑해 주겠다고 만나자 해서 제가 거절했더니만 오늘 유병헌의 장녀 유섬나가 프랑스에서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정유라의 아들 또한 이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와 더불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같은 비행기 타고 온다 소문도 났는데요. 사실은 아니고 이 각각 오늘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유섬나는 이 492억의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이렇게 지고 프랑스로 도주했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그간에 송환 판결을 받다가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병헌 사태가 한국에서는 유병헌 일가에 대한 돈 추징이, 즉 구상권 추징, 세월호를 이 당시 구조작업을 하고 또 구조작업에 바지선이나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신 수습을 하고 또 그 유가족들이나 이 가족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배상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를 인양을 하는데 2천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정부는 6천억 얼마 어째 했지만은 제가 볼 때 1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부에서 이미 지출된 각 부서별로의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울먹이면서 유병헌 일가로부터 다 추징해서 받아내고 유병헌을 둘러싼 부패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날 평론가들을 불러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고 황영수 말이 믿지 말라고 하고 또 검찰이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언론만 불러가지고 또 더 불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장하면 뭐 하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인상하게 저한테 대한 압박이 들어갔고 결국 41일 그 땡볕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 조사를 해서 유병헌 배우를 다 밝혀라, 정치권에 있는 유병헌 배우를 다 규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작적으로 투입된 건달 같은 인간이 서로 고성이 오갔다고 집회를 방해하길래
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협박을 하길래 고성이 오갔다고 해서 제가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100여 명 모아서 했습니다. 보수단체도 모았는데 처음에 뭔지 모르고 따라왔다가 나중에 청와대가 엄청 싫어했다는 이야기 듣고 다 빠져버렸죠.